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선불금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2021년 팹리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잡기 경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칩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면서 파운드리 우위 시장이 형성됐었습니다. 그 결과 팹리스는 파운드리 용량 확보를 위해서 파운드리의 칩을 받기도 전에 일종의 선불금, 그 선지급금을 미리 파운드리에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팹리스가 파운드리 칩 제작에 100억 원이 든다고 가정한다면 미리 파운드리에 수십억 원을 선지급금 형태로 지불하고 칩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 돈을 납부하는 식으로 밑밥을 두둑히 깔아줬다는 뜻입니다. 팹리스 입장에서는 그 안정적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인텔 때문인데요. 최근에 인텔 팹 겔싱어 CEO가 인텔의 파운드리가 경쟁력이 있음을 가시할 요량으로 눈에 띄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팹리스 고객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특정 팹리스 고객이 인텔의 18옹스트롱 즉 1.8나노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선불금을 인텔에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겔싱어로서는 인텔의 선단 노드 개발 능력이 고객인 팹리스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의아하다는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대형 팹리스들은 아직 3나노 적용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껏해야 올 하반기 애플 정도가 TSMC의 3나노 1세대 노드인 N3를 활용해서 칩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텔이 2025년 양산할 것이라고 밝힌 1.8나노에 대해서 일종의 선불금, 선지급금을 지불하고 라인을 잡으려고 하는 팹리스가 과연 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인텔은 그간 2025년 칩 제조 리더십을 TSMC로부터 뺏어오겠다고 누차 밝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에 1.8나노를 완성해야 가능해집니다. 이 삼성이나 TSMC는 2025년에 2나노를 양산하기 때문에 이런 인텔의 로드맵이 현실이 된다면 인텔이 다시 TSMC, 삼성을 앞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인텔의 자신감에 대해서 외부 시선이 싸늘하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텔로서는 1.8나노를 활용하기 위해서 선불금을 지불한 팹리스 사례를 들어서 인텔의 로드맵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공개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가장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지적한 대로 자신의 주력 칩을 만들기 위해서 TSMC의 다이 상당 부분을 맡겨야 하는 게 현재의 인텔 실력입니다. 이런 인텔이 자신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최고라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모순적이라는 얘기죠. 이 팹리스가 칩도 받기 전에 선지급금을 지불하려면 적어도 파운드리의 위상이 TSMC처럼 절대 강자 레벨이어야 가능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령 지난 2021년 여름 무렵에 엔비디아가 TSMC의 차기 GPU 호퍼 GPU, 차기 GPU인 호퍼 GPU, 즉 RTX 40 시리즈를 TSMC의 5나노에서 만들기 위해서 선지급금을 냈다는 얘기가 나돌았었습니다. 일전에 엔비디아가 암페어 GPU를 삼성 8나노에 맡기는 통에 엔비디아가 TSMC로부터 미운털이 박혔고 엔비디아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TSMC의 선불금을 주면서 생산 라인 잡기에 몰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애플 AMD 같은 경우는 TSMC 입장에서 VVIP 고객이기 때문에 선지급금을 내지 않는 데 비해서 엔비디아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이 TSMC의 12나노에서 주력 GPU를 만들다가 암페어를 삼성의 8나노에 맡겼고 또 TSMC를 떠났다가 맡기면서 삼성의 8나노에 맡기면서 TSMC를 떠났다가 다시 TSMC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때마침 칩 주문 폭증과 맞물려서 TSMC의 5나노 캐파가 상종가를 기록하던 때라 엔비디아로서는 미리 캐파를 잡기 위해서 조 단위의 선급금을 TSMC에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충성도가 떨어지는 고객이기 때문에 애플, AMD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당시 대만 외신들이 이런 보도를 내놨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TSMC가 이 갑질 아닌 갑질을 했을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여태껏 칩을 만들 파운드리가 부족해서 팹리스들이 난리를 친 것은 사실이고, TSMC가 최고의 파운드리라는 점, 그리고 TSMC가 최고 제조기업으로서 칩 제작 단가 인상을 통해서 팹리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 비용 부담을 전가해 왔다는 점에서 이 보도가 일정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사정이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은 선단 노드와 관련해서 파운드리 우위 시장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 3나노 활용이 팹리스들이 대거 몰리면서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선단 노드 활용 의향이 높은 팹리스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TSMC와 같은 최고 파운드리에는 팹리스가 몰려서 선불금을 낼 의향이 있는 팹리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이런 것을 운운할 단계가 아닌 것이죠. 인텔은 파운드리 용량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이제 막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상태고, 다른 팹리스의 칩을 만들 설비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인텔 1.8나노를 활용하는 고객이 진짜 선불금을 내고 인텔 1.8나노를 활용하고 있다면, 이 고객은 TSMC나 삼성이 받아줄 수 없는 고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텔에 놓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텔이 그럼 돈을 미리 내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TSMC 삼성 입장에서는 소량의 칩만 맡길 고객에게 설비를 내줄 의향이 없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1.8나노를 테스트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후발주자인 인텔이야 급해서 1.8나노를 지금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TSMC나 삼성 같은 경우는 3나노, 2나노, 1.8나노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인텔은 지금 4나노를 이제 막 마무리하는 상황이고, 양산도 지금 될지 안 될지 하반기에 메테오 레이크가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4나노를 양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3나노, 2나노, 1.8나노식으로 순차적으로 선단 노드를 개발해서는 TSMC 삼성을 제칠 수 없다고 보고, 지금부터 1.8나노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때마침 이를 활용해 보고자 하는 팹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텔로서는 지난해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5개 공정을 마쳐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 공정개발도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4나노, 3나노, 2나노, 1.8나노 등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텔 상하가 맞물려서 칩을 만들려는 팹리스가 나올 수 있지만, 인텔의 선불금을 내면서까지 생산 용량 확보가 하급한 그 메이저 팹리스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이 겔싱어는 요 같은 CEO죠. 이 겔싱어 입장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인텔로서는 TSMC도 TSMC지만 삼성도 의식했을 것입니다. 삼성의 그 3나노 수율이 최근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AMD에 대해서도 HBM 공급과 후공정을 턴키로 수주하는 형태로 팹리스 유치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스라엘 파운드리인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에도 최종 실패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구공정을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에 성공했더라면 고객 확보에 기폭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인텔의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인텔은 뜬금없이 1.8나노가 잘 되고 있고, 심지어 선불금을 낸 고객도 확보했다고 광고했지만, 인텔이 온 연말까지 인텔 4나노로 만든 그 메테오 레이크를 제대로 양산할 수 있을지가 더 급한 상황입니다. 인텔의 겔싱어의 이번 언급은 TSMC와 삼성 추격에 마음이 급한 인텔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는 용량 증설에 깐깐합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금세 분점을 내거나 확장했다가는 망하는 음식점이 나오는 것처럼 파운드리도 칩이 풍기라고 금세 라인 증설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리스크가 큰 것이죠. 이 생산 용량을 늘릴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칩을 의무 구매하거나 장기 구매하거나 하는 식의 계약을 팹리스에게 요구할 정도로 파운드들이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용량 증설에 나서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반도체는
그 잔혹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장치 산업임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선발주자가 큰 면적의 웨이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칩을 양산하게 되면 후발주자가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투자 비용이 부족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선발주자보다 작은 면적의 웨이퍼로 대량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달리 보면 앞서서 투자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수조 원의 장비를 투입하는 만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라인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인이 거대해질수록 정지시켰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조그만 라인을 멈췄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지는 것이죠.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 증설과 같은 추가 투자는 원가 경쟁력과 생산의 유연성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만큼 꼼꼼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칩이 부족하다고 하니 용량부터 늘리는 식으로 파운드리가 확장했다가는 망하기 십상입니다. 파운드리로서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칩 공급을 원하는 팹리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용량 증설에 리스크가 매우 큰 반도체 산업과 무관치 않습니다. 오늘은 인텔이 1.8나노 활용을 위해서 선불금을 지급한 고객이 있었다는 소식을 계기로 선불금에 대해서 이래저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